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따로 없지만 제 개인적인 또 소신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대답부터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교육 생태계 패러다임의 전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각에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교육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의 의무교육기간은 아이들이 풍성한 마음을 바꾸는데 아주 소중한 성장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분수로 줄을 세워서 아이들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것은 아이들의 숲을 가꿀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것을 바꿔야 한다. 우선 바꿔야 된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학교는 아이들에게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선당의 평가를 자제하고 차별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등수 개념을 학교에서 없애고 수준별 교육 과정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개념에 입각해서 교육 과정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는 30명 아이들을 모두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끌어야지 1등에서 30대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나 누구나 거쳐야 할 학습의 어떤 사유적 경험과 학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학습 사유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삶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속 가능한 학습력 성장이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경로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귀 경로에 마련되어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학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사회가 물론 가치로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은 학습 사유로 평생을 배우고 학습해야 할 학습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학습 사유의 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이라는 이런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담이지만은 마을 경로당에 예전에 그냥 경로당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앉아서 화투 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에 넘어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어떤 문화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의 활동 공간은, 청소년의 활동 공간은 도서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과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공연까지도 또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관 확충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고 신규로 도서관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새로 지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국립도서관이나 각종 기자재를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충족해서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게 도서관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안읍 내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휴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비어있는 용도에 맞는 불분명한 건물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고 중개측에서 명실공히 청소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이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그 핵심 키워드를 가칭으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의 형식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논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면사무소에서 일부, 면사무소가 중심지역이 면소재지 중심지역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일부 시설을 중개축하는 것도, 그리고 용도 변경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청소년이 부활의 미래라고 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고 장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가능한 스페이스, 문화 스페이스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도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1318 문화카드인데요. 13세에서 18세,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여기서 웃는 얘기지만 육성유비라고 있었습니다. 육성유비를 선생님은 자꾸 가져오라는데 집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끝났습니까? 네. 통합적 지원에 대한 교육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것은 거버넌스 협의체를 행정적 지원, 교육과 행정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것은 학습지원센터를 제가 완주, 그 다음 빈재집병사 학당에 대한 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충분히 저는 검토했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년에 10명 정도, 물론 1등에서 5등이 있지만 5등에서 30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등에서 5등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이러한 한 학년에 10명 정도 선지적 견학을 통해서 적성에 맞으면 언어 지원을 하고, 언어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재과 제빵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재과 제빵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언어를 7분 초과하셔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기로는 지금 수상안전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같이 쓰고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 불감증,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안심에 대한 것이 극대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복합으로 지금 현재 수영장에서 수질 관리나 여러 가지 어른들하고 함께 한 내일을 가지고 수상 안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석함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안 수영장이 좁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학생의 전용 수영장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 전용 복합, 말하자면 이게 안심에 대한 불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이런 복합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합센터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그 어린 지능도 할 수 있지만은 안심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는 이게 시골 학생들이라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건 사실이고요. 이미 중대도시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안군만 지금 복합으로 전용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께 쓰고 있는 이런 처절함이죠.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군수가 된다면 바로 이거는 실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피차 저희가 매칭 사업 아니겠습니까? 매칭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봄이 보육에 대한 것은 저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신서나 지금 부안이나 백산이나 지금 백산부안 같은 경우는 1억 3천 정도 나가고 있고, 부안 같은 경우 1억 3,2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거리 제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시군 1개 정도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한 8년 전에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2개가 됐지만은 저는 잘 됐다, 잘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재원 마련이나 제약에 대한 것은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보미 보육에 대한 것이 어떤 인지와 심지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도서관이나 이런 확대를 통해서 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센터를 제가 한다고 했지만 이런 용도의 재원과 그 다음에 그 보육교사들의 확충을 통해서 지원하고 돌보미 교육에 성실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 해당되는 것은 더 깊숙이 파고들고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돌보미 보육에 대한 것은 확대 보급하고 꼭 이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원은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비나 뭐 여러 가지 그 재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참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보육에는 다시 학부모, 또 그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피차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경제까지도 경제의 어떤 순환 구조에 있는 노동력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보미 보육에 대한 것은 선결 과제로 저는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예산이 지금 사실은 5,600억 0.8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교육 예산에 대한 3%까지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따져보니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잠시 적어봤는데 이제 교육 환경이란 개선의 문제를 두어봤을 때는 분명히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예산에 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분들이 제가 다녀보면은 간단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의 문제는 그 원장님이 1인 3역, 1인 4역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 사사로운 문제이더란 말이죠. 이게 뭐 건너물을 건넌다든가 차를 탄다든가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아 교육 시설에도 조금 확대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교육의 0.89% 등 3% 상승 올리면서 교육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예산을 저는 충분히 투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로 저는 공교육에 대한 기능이 강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보편화된 예산을 가지고 투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은 분명히 그 부안에서는 부족했다. 또 행정하고의 교육청하고의 어떤 그 관계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제가 좀 아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거버넌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충분히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이 옳은 방법이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일방적인 교육청에 대한 그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위의 위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예산의 편익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코치나 멘토나 이 뉴 트렌드인 코딩에 대한 것은 이 IT와 접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안 교육 현실에 맞춰서 이것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게끔 부안의 어떤 정서에 맞는 교육을 행정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